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미국이 CPI 파고를 잘 넘어서고 우리 시장은 오히려 약간 약세를 보였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도 전략을 잘 짜시면 또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저의 송견지명에서는 다음 주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 테마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는 반도체 끌고 바이오가 밀고 우리 시장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고, 또 지난주에는 바이오가 약간 쉬어갈 수 있어서 또 반도체가 또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형성이 될까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 우리 시장의 움직임을 좀 잘 보면 좋은데, 일단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준비해둔 이 자료가 조금 없는데,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은 CPI를 발표를 했는데, CPI가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떨어졌어요. 제가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결도로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21선 아래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 나서 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 PPI는 월가의 예상치나 또는 전월에 비해서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일단 CPI는 계절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시장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약간 좀 매파적인 그런 수치였어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왜 그랬을까요? 자, 일단은 PC 개인 소비 지출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벤치마크 물가 지표는 PC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PC는 일부 데이터는 PPI에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뭐 차 보험료나 또 의료비, 이런 부분을 그쪽 수치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쪽 수치가 CPI에서는 강하게 나왔던 게 PPI에서는 약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PPI를 가지고 PC를 일부를 산출하기 때문에 PC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보다 약간 낮아지는 정도나 전월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 돌려막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CPI가 좋지 않게 나왔어. 그런데 PPI가 좋게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PC 개인 소비 지출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PC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21선 아래로 빠져있던 음봉이 툭 떨어졌던 게 기사회생하면서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21선 위에서 적당한 박스권 등락이 나올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위로 올라가면 땡큐. 만약에 빠지면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경기 지표에 대한 우려감은 좀 부식시켜졌다. 다음 주에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연준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강성 매파입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월러도 마찬가지고, 또 일부 연준 위원들도 약간 강성 매파 발언을 해요. 그러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일단 연준의 2인자예요. 실질적인 2인자인데 최근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가 되고 있다, 이런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중도였는데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행보에 약간 그래도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이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경기 지표는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 연준 위원들도 약간 매파적인 성향에서 약간은 온건파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연준 위원들은 뭐 금리를 뭐 그렇게 내릴 필요가 있나, 빨리,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할 거란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GDP 성장률이 3.4%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거 지난번에 3.2%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소폭 강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성장률이 이렇게 잘 꾸준히 나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 이런 부분은 실적 성장세는
잘 유지가 된다고요. 특히나 이제 AI, 생성형 AI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죠. 이번에 아마존 CEO가 그동안 이제 주주들한테 질책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왜 AI 투자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밀리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봐라.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미안하다. 앞으로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애플도 새로운 프로세스 M4를 이제 내놓으면서 또 AI 쪽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이상 애플이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죠. 자, 이렇게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연관성은 좀 줄어들고 되고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이렇게 담보가 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가 필요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기업들이 생성형 AI 시장이 파이가 아주 큰데 그런 상황에서도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뭐 금리를 내릴 필요 있겠냐? 금리를 안 내려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장은 금리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PC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시장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 밀리지만 않으면 된다. 전저점, 이번에 그 CPI 발표할 때 음봉이 있죠. 거기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뭐 땡큐 하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은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CPI 파고를 잘 넘어가서 기사회생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달러가 강해졌어요. 제가 2주 전, 3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분명히 2주 이후에는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달러가 강해지기 전에 우리는 시장이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잘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점에서 잘 움직였어요. 이제 그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은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흔들렸으면 빠져서 밑에서 조정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위로 올라갔다가 눌러줬기 때문에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제 견조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왜 미국 시장이 견조한 움직임이 나올까요? 주로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될까요? 그동안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많이 느끼잖아요. 물론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면 매도가 정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급락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0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바로 빅테크들 매도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그렇다 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은 견조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우리 시장도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 퇴색은 했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약간 퇴색은 했는데 그래도 현 기조는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는 조정이고 코스닥은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지수 관련주들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투자자들은 야 그럼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고 미국이 올라가니까 경기 순환주를 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좀 대형주 약간 쉬어가는 국면에서 옐로우 칩들이나 스몰캡들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 좀 빨리 단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제한된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그 대형주들 지수 관련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되면서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엔비디아 차트인데 엔비디아는 21선 위에서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면서 이렇게 안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슈팅이 나와줘야 되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약간 이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잘 올라갔다가 21선까지 수렴시켜서 음봉을 탁 하나 떨어뜨려 놓고 갭하락했다가 양봉을 잡아 올렸는데 약간 눌러줬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갭하락을 해서 하락을 해서 바닥을 벅벅 끼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1선 위에서 11선 위에서 이렇게 수렴이 돼서 약간 탄력이 둔화됐어요. 1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데 못 갈까요? 일단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 시장은 매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알테오젠도 대표이사 부인이 블록딜을 했죠. 이번에도 이 부진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지수를 이제 블록딜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투심이 약간 약화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었죠.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가 특별한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 아니냐. 그럼 지원금도 좀 축소하고 또 세제 공제도 좀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장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려했던 2주 전, 3주 전부터 달러가 강해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2주 후에 달러가 강해졌다는 이야기죠. 뭐 달러가 강해지는 이유는 뭐 상대 통화가 약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거나 미국 시장이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최근에 달러가 이제 강해지는 것은 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강해졌는데 일단 ECB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이 지금 3번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75bp를 인하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하는데 이제 0.25%포인트 정도 일반적으로 인하하는 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번 하면 75bp, 2번 하면 50bp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데 ECB는 75bp를 인하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유로화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상대 통화 달러는 강세를 보이겠죠. 자, 이런 측면도 있고 미국 시장이 생성형 AI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자, 그럼 엔비디아 많이 편입을 못했지. 빨리빨리 엔비디아도 사고 또 테슬라는 너무 싸졌잖아. 우리가 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수요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달러를 강세를 보이죠. 근데 달러를 강세를 보이면 우리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좋아집니다. 1,000원인데 달러가 환율이 2,000원 올랐어. 옛날에 1달러 가지고 들어오면 예전엔 1,000원을 한국 돈을 주는데 원화를 이번에 2,000원을 준단 말이에요. 수출 기업들은 좋겠죠. 다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가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옛날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 줬는데 지금 2,000원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차손을 입으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미국이 흐트러졌잖아요. 미국의 그 전열이 흐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어요. 시장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제 대형주들을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의치가 않아. 금리 인하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러면서 또 달러도 강세를 보이네. 뜨거워 하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도 압승을 하면서. 그래서 코스피가 짱대 음봉이 떨어졌어요. 개파락이 나왔어요. 물론 잡아 올리긴 했습니다만 잡아 올리고 난 다음에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이오가 이제 강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이런 뭔가 변화된 조짐이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 대형주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일시적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도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AI 반도체 중에서 제일 싸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다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부실을 되살릴 수 있겠냐 이거죠. 되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 이 반도체 대형주들은 반도체 관련주는 이제 투자 포인트가 3가지가 있다 했죠. 첫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단을 봐라. 이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매수를 해서 강하게 끌고 올라가면 폭발적인 랠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쉬어가니까 옐로칩이 올라갔어요. 근데 옐로칩 중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머지는 반짝하다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스몰캡들은 일부 종목만 올라갔단 말이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아닌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뭐 전선주나 이런 구리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대형주는 옐로칩들은 면면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개별 스몰캡들은 좀 제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항상 새로운 쪽으로 나온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이제 전선 관련주다 해서 대한전선을 제시를 해드려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랠리는 좀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항상 시장은 앞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몰캡들도 보면 처음에 HBM, 그다음 AI, 온 디바이스, 그다음 그다음에 뭐 느로모픽, 그다음에 또 다른 섹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뭐 CXL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도 보면 이런 종목들이 다 안 올라갈 때 전선주가 올라갔고 전선주가 안 올라갈 때 이제는 구리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구리는 경기에 선행을 해요. 그래서 닥터코퍼라고도 하는데 박사다 이거죠. 경기를 알아맞추는데 선행 쪽으로 알아맞추는데 거의 박사 수준이다. 그래서 닥터코퍼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구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뭐 AI나 이런 쪽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 전선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구리가 약한 움직임은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이제 공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자꾸 제한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고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냐? 있다. 대신 우리가 정통적으로 생각하는 AI 관련주보다는 이렇게 파생된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미중 간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쪽에는 중국이 강점을 가져요. 그래서 미국이 한미일 이렇게 공동 대응을 하면서 중국의 AI 쪽에 제어를 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공안이 멋들어지게 쓰고 있는 이 선글라스 있죠. 이게 2초 만에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디 은행에 거래하고 과거 지표 어디 참석했고 이런 데이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걸 가지고 사찰을 합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사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AI 액트법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렇게 AI 쪽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이런 패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도움 원조로 인해서 중국이 몸집을 키웠는데 이제는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연대를 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많이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AI나 5G나 머신러닝 이런 4차 산업혁명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어요. 1000번 삽질을 하는 것보다 포크린 한 방으로 뜨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AI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AI, GPU나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또 우리는 선진국 대일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 생성형 AI 붐과 더불어서 생성형 AI 붐을 맞추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쪽이 커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반도체 순환매는 계속 돌까요? 돕니다. 대신 대형주들은 잘 가고 옐로칩은 이제 순환매가 나오는데 이제는 주성엔지 쪽으로 순환매가 돌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섹터 내에 보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던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나 신규 상장주가 잘 치고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밤 8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오전 11시에 꼭 참석하시면 좋은 종목을 얻어갑니다. 제가 상승 초기 종목을 잘 드리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폭발적인 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시장이 어렵지만 잘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체험할 수 있는 일주일 체험권도 많은 분에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또 일주일 체험권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AI 반도체 쪽에 국가 명운을 거는데 전 세계가 그 가운데 구리 수요 부족 때문에 전선 부족 때문에 구리 가격이 25,000파운드당 4.3달러를 기록 중이다. 아까도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진다. 그렇다면 전선이 부족하고 또 구리 가격이 상승합니다. 대신 이제 공급이 부족해요. 칠레 감산한다고 하죠. 또 콩고공화국 여기도 생산량 감소하죠. 중국도 생산량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역사적으로 두 번째 슈퍼사이클에 도래를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I 부분과 더불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온다. 최근에 푼산, 조일알루미늄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고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KBI 메탈 좀 가벼운 거. 근데 거래도 좀 있고 좀 제대로 움직일 거라면 이구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난주 금토일 날 무료 공개 방송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종목도 콕콕 찍어드렸는데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전선 관련주 대한전선과 또 이구산업을 편입해 드렸는데 이구산업은 다음 주에는 급등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관련주 또 반도체와 파생된 그런 종목들 그 가운데 코스닥에서 바이오 삼총사가 랠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왜 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았을까요? 일단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투심이 흐트러졌고 대형주 코스피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자, 자금은 수익률을 향해서 많이 싸져 있는 코스닥 쪽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반도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연계가 많이 되겠죠. 자, 근데 시장의 자금은 반도체 절대적인 강세가 완화되고 또 2차 전지는 랠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HLB,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으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삼형제.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완반지, 두반지, 쓰리강냉이 이런 말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순환매가 나와요. 이 원톱은 HLB라는 이야기죠. 월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올라갔던 건 알테오젠이에요. 그리고 수요일 날 오늘 올라갔던 것은 삼천당 제약이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 순환매가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HLB죠. 5월 16일 날까지 간암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매각 이슈 때문에 빠져있던 알테오젠.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는데 양봉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잘 살펴봐요. 얘네들이 알테오젠이나 HLB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냐면 엔캠처럼 움직여야 된다 보시면 돼요. 보통 상승했던 종목은요.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붙어가지고 수급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면 강하게 상승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20, 60이 수렴되는데 먼저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양봉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죠. 근데 얘는 보세요. 브레이킹을 해주고 양봉을 만들었는데 21선 근처까지 올라가죠. 일단은 다음 주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21선을 돌파하면 이렇게 돌파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그것을 재료가 확실하게 있는 HLB가 21선 위로 끌어올려줘야죠. 다음 주에 바로 끌어올려주느냐 아니면 천천히 시차를 두면서 끌어올려주느냐에 따라서 올라가는 시기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바이오 랠리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숫자는 뭘까요? 알테오젠 수익률입니다. 이제 고점에서 좀 낮아지긴 했지만 HLB의 수익률입니다. 그다음 삼천당 제약의 수익률입니다. 바이오 투심을 끌어가는 이 삼형제를 저는 집중 베팅을 해드리고 끝까지 팔지 말고 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에게 고마운 게 제가 삼천당 신풍제약을 2,700%까지도 발굴해드렸고 또 그 2차 전지 에코프로는 2,400%를 발굴해드렸어요. 저를 믿고 제가 이런 급등 랠리가 나온 종목을 잘 발굴하니까 팔지 말고 가자. 왜냐하면 팔면 손해다. 나중에 랠리가 나오니까. 근데 잘 참아주셨고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이 가능할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이오를 절대적으로 적점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모든 종목이 좋지는 않아요. 특정한 몇 종목만 좋다. 잘 찍으면 대박이지만 잘못 찍으면 또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이오는 특정한 몇 종목을 무료 공개 방송이었으면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오시면 되고, 자,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전운이 고조가 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테마가 움직인다. 그때 제가 이 유가 관련 천연가스,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해운주, 곡물주, 금, 원자력, 풍력 다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은 최근에 한번 주초에 슈팅이 나왔다 빠지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자, 이게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라는 거죠. 투자자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다고요. 저는 그때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선취매를 했냐? 시장이 주는 대로 쫓아갔냐? 경제방송이라는 게 항상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경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뭐가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뭐 관련주 그중에서도 아직 안 올라간 거 이거 있으니까 눌린 목이 사자 이거잖아요. 그렇게 돈 벌겠습니까? 맨날 물려요. 그렇게 되면. 왜? 요즘엔 하루천하, 삼일천하로 테마나 섹터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는 이제 유가 관련주도 잘 봐야죠. 이란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때린다? 이스라엘은 나 가만히 있냐? 두고 보자. 나도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유가가 한 배럴당 한 $100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백악관의 이 유가 관련 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최소 $10 정도다. 근데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대부분의 한 20%의 물동량이 통과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 20% 되는데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게 된다면 크게 터질 수 있다. 30%까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움직임.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격자형 안보 협의체를 구성했죠. 이렇게 바둑판 이렇게 격자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한국, 일본, 필리핀을 내세워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이게 이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죠. 왜 그럴까요? 자, 대만이 뚫리게 되면 중국이 해군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만을 뚫고 이쪽으로 태평양 넘어서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만약에 미국이 대만을 치고 갔을 때 미국이 당장 하는 게 뭐냐면 이 원유 수송로를 차단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이 호르무즈 해협,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이렇게 가는데 이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게 되죠. 여기 좁은 말라카 해협에서. 자,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은 1대1로 육상과 해상을 통해서 어떤 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미국의 이런 어떤 해상 원유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유가는 사우디와 러시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감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우디 빈살만 왕자는 트럼프 사이 쿠슈너가 이용하는 사모펀드 쪽에 $2조 투입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고 그렇다면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겠죠.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 제가 지난주에 금 관련주 말씀드렸죠. 금 관련주. 근데 금 관련주 엘컴텍. 근데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유가 관련주, 금 관련주 몇 종목을 찍어드렸단 말이에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이번 주에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오시면 그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돈을 지금 벌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돈을 벌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투자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크게 한 방 먹자. 바이오 종목 사서 400% 올라갔다 눌러줬지만 다시 500%, 600% 올라갈 것이다. 크게 한 방 먹고 매일 먹자.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거. 단기적으로. 하루처럼 3일처럼가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주식 투자는 딱 두 갈래 길이 있다.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 자, 나는 돈이 줄어들었어. 또는 나는 많이 물려 있어. 이런 분들께 좋은 희소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내가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다면 충분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만 내봐요. 한 달에 20일입니다. 20일 동안에 5%를 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계란 장사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스노볼 효과라고 하죠. 처음에는 눈을 꼭 뭉쳐가지고 이렇게 굴리면 커다란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시드머니를 좀 확보해야 돼요. 세 번째 달까지는 두 달 정도는 버는 족족 투자 원금에 해요. 2천만 원을 가지고 5%만 내면 2천만 원이 되죠. 다시 2천만 원을 가지고 5%를 내면 4천만 원을 가지고 5%만 내면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4천만 원 중에서 한 500만 원은 생활비, 품위지비 쓰시고 3,500이 남잖아요. 이걸 스윙으로 베팅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폭발적인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달에도 이 과정을 계속 이어가면 4천만 원씩 계속 벌리면 일부 쓰고 일부는 스윙, 좋은 종목 베팅하고. 그래서 저는 3천당 제약, 또 알테오젠 424%, 그리고 HLB 좀 눌러줬으면 326%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종목을 베팅을 하고 매일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이 리포트 매매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게 리포트입니다. 증권사 리포트처럼 방정한 양식이죠. 제가 작성을 하고 여기에 압도적인 건 뭐냐? 오늘장 공략주죠. 오공주. 이걸로 이제 급등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YC캠, 필옵틱스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를 미리 선침해 드렸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 보면 유리기판 관련주 100% 이상 또 60%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는 승률이 94%, 종목당 평균 수익률은 무려 19%가 나왔어요. 자, 이번 달에는 3월 달에 잠깐 쉬어가는 때도 있었는데 이번 달에 너무 좋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고 이번에 갑자기 원전 관련주들 움직일 것 같아서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또 풍력 관련주 움직일 것 같아. 친환경 관련주. 그래서 40% 올라가고 또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IMT나 이런 거 공략해드리고 그리고 막 하루에 세 종목에서 10% 이상에서 VI가 발동이 된 게 뭐 두 종목, 세 종목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당 평균율이 13%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1,000만 원으로 5%만 수익을 내보자.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만 더 할 테니까요. 한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종목을 매매한다고 봐봐요. 한 종목을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성향, 두 번째는 수급이 붙은 거, 세 번째는 좀 공격적인 종목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간혹 네 종목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두 번째 종목이나 이런 거 한 종목 더 드려요. 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이것도 공략하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진엔텍을 1,000만 원 투자했다. 35% 수익이다. 얼마입니까? 350을 벌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이제 나는 초보 투자자다 그러면 그 다음날 SFA 반도체는 30만 원만 벌었어. 그 다음에 AMT가 39% 올라가서 300만 원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첫 번째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다. 그러면 그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하루에 첫 번째 종목만 해서 1,0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정을 해보면 평균 17%. 다 더해서 나누니까 9일 동안 더하니까 17%. 두 번째 종목은 12%.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마지막 종목은 15, 12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종목이 13%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17, 12, 13인데 여기서 3분의 1만 수익을 챙겨본다 그러면 5%를 못 낼까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서 이걸로 폭발적인 돈을 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3억을 버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하루에 돈백 버는 거는 일도 아니고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분도 많이 나오던데 이건 이제 그 계좌는 제가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에 오시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시드머니가 적은 분들은 5%만 내면 이 계좌가 크게 불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면 웰컴텍 아침에 매수 사인 드렸는데 VI가 발동이 됐어요. 아침에 매수는 간단합니다. 소폭 보합선이면 바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당일날 23%까지 올라갔죠. 그럼 제가 웰컴텍이 VI가 발동이 됐으니까 차익 실현해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간단합니다. 리포트를 보고 강보합이면 바로 매수. 약간의 갭이 있으면 9시 7분에 매수. 이렇게 갭이 있는 것은 9시 3분, 6분, 7분 이렇게 사면 되죠. 주로 이때 사라고 제가 리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당일날 15% 올라가면 또 차익 실현 딱 문자를 요 급등할 때 차익 실현 문자 보내드리죠. 몇 분 만에 15%, 1,0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한국석유도 시장이 유가가 급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석유 다음 주에 이제 급등이 나오면 그때 차익 실현 문자를 드릴 겁니다. 이후산업도 미리 씨를 뿌려놨잖아요. 지금 7% 올라갔는데 다음 주 되면 한 20, 30%또 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종목, 상승 초기 종목인데 이건 이제 리포트를 안 해드리고 오늘은 KN소로 공략하십시오. 종목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 매수해서 당일날 16%까지 올라와요. 이 안정적인 게. 그래서 아침에 사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구간에도 사잖아요. 9시 3분, 6분, 7분. 매수했어. 급등이 나와. 그럼 VI가 발동됐으니까 파세요. 그럼 한 1시간 만에 1,000만 원 투자하면 16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중앙에너비스도 당일날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침에 눌러줄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조용할 때 눌러줄 때 샀더니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70% 올라가. 그럼 이런 것들은 팔면 한 30분 만에 17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력주가 움직인다. 그래서 SEDN을 공략하시라 해서 VI가 걸리면 직장인이나 사업가도 VI가 걸리면 한 2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준비해서 빨리 딱 클릭만 하면 되잖아요. 최근에 보면 지난주에는 우진엔텍 당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IMT도 상한가 갔고 그래서 차익 실현 문자를 보내드렸고 남들은 우리가 사면 꼭지, 내가 팔면 바닥.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사면 바닥, 우리가 팔면 꼭지. 이런 기이한 현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대한전선도 이제 급등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바이오는 스윙, 반도체는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을 리포팅을 계속 해드렸는데 이런 게 보면 이오테크닉스, YC캠, 유리기판 관련주 118% 올라갔죠. 필옵틱스는 148% 올라갔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뭐가 올라간다 따라갈 게 아니라 앞으로 뭐가 HBM이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는 유리기판 관련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엔 전선주가 올라갔다는 걸 미리 유출을 하면서 해야죠. 그래서 3인방, 유리기판 3인방을 다 공략을 해드렸고 이제 이런 상승 초기의 걸 발굴해드리면 올라갈 때는 200%도 올라갑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하나마이크론이나 이스페타시스 또 한미반도체 이런 이제 옐로칩 6인방은 그냥 눈 감고 들고 가라. 근데 이게 벌써 한미반도체가 656%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급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